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파이콘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발표부터 할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파이코인 가격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뭐 가격이냐.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가격은 애들 뭐 엄청 어그로 끌던데. 야, 파이TV 니도 뭐 가격 어그로 많이 안 끌었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파이TV 이 녀석은 파이코인 가격을 옛날 때부터 1파이가 10만원 갈 거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국내 최초 10만원 유저 아닙니까? 그죠? 국내 최초 파이코인 한 개당 10만원 간다고 우겼던 유저인데, 어쨌든 파이코인이 10만원 간다고 그나마 국내에서는 좀 빨리 떠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 오늘 10만원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파이코인이 10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을 좀 다른 관점에서 실질적인 궁극적으로 파이코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파이코인 가격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10만원 이거는 될 것 뻔하니까 너무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파이코인 10만원 문제 되는 거는 시간 싸움일 뿐이지 뭐 빨리 될지 약간 딜레이 될지 차이는 있겠지만 10만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어쨌든 오늘 파이콘 가격 이야기인데, 이제 가격 이야기를 가격인데 파이콘 가격인데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제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파이콘 가격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왜냐 이러잖아요. 파이티 왜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파이콘 가격은 니콜라스가 이게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콘 가격을 가장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니콜라스입니다. 니콜라스 자체가, 니콜라스 누군지 아시죠? 파이콘 만들었던 창시자님입니다. 창시자님. 파이콘을 만들었던 창시자님이 니콜라스입니다. 니콜라스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파이가 만원이 될까, 10만원이 될까, 100만원이 될까, 이게 이제 초창기 가격을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니콜라스가 파이코인이 이제 개장하고,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고 이제 개장이 될 거 아닙니까? 오픈 메인넷이 되면은 니콜라스가 직접 거래소한테 뭐 이렇게 업비트나 빗썸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이비트나 맥스나 이런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진 않아요. 유동성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야, 우리 파이코인을 야 10만 개 줄게, 예를 들어 50만 개 줄게, 너 거래소 상장해서 그 창시자님이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지 거래소 돌아가는데, 근데 니콜라스 형님은 유동성을 공급 안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유동성을 공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업비트나 빗썸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이비트나 뭐 이렇게 맥스나 바이낸스 같은 그 거래소 수장들은 시중에 널려 있는, 예를 들어 이제 파이TV가 갖고 있는 파이 물량도 좋고, 뭐 예를 들어 전에 승택이 형님이 갖고 있는 물량도 좋고, 다우님이 갖고 있는 파 물량도 좋잖아요. 이런 걸 막 사는 거지, 막. 안 그럼 나이지라 가는 거, 나이지라 가고, 베트남 가고, 중국, 그걸 가가지고 막 끌어모으는 거. 그런 거 모아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거래소 상장이니까, 이때 이제 값이 니콜라스 입장에 봤을 때는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왜 안 쓰이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만원 이하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조금 스타트가 좀 불안해지거든요. 파이코인은 스타트가 한 5,000원, 6,000원 출발하다가 한 일주일 안에 만원이 가야 돼요. 일주일 안에. 저 생각을 했어요. 파이코인 스타트가 3,000원, 5,000원 정도 스타트 끊고요.
그 다음 일주일 안에 10,000원을 찍어야 돼. 일주일 안에 10,000원을 찍고, 그 다음 10만 원을 얼마나 빨리 찍느냐 싸움인데, 어쨌든 그 총 값이 그렇게 중요한 거, 그렇게 중요한 거라서 니콜라스 자체도 지금 야 처음 때 10,000원이 되나 10만 원이나 100만 원 되나 이게 굉장히 가격이 민감하다. 그러니까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니콜라스가 제일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콘 승패가 초반 파이콘 값에 대해서 많이 승패가 갈립니다. 우리 파이콘 값이 초반에 그 많은 우리 파이콘을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이콘을 싫어하고 까는 친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진짜 개똥값 돼야 되거든. 막 10원, 2원, 3원, 30원, 2원 막 이렇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야, 애들은.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니콜라스 자체도 알아요. 니콜라스 자체도 알아서 니콜라스는 자기가 첫 백스 때 말했잖아요. 니콜라스가 초창기 때 2019년도 3월 14일날 파이콘이 나왔을 때 첫 백스 때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첫 문장에 지금 그 백스 사라졌습니다. 파이코인을 $10 미만으로 팔지 말아라고 니콜라스가 말을 했어요. 예전에 했던 분 다 아시겠죠. 어쨌든 니콜라스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파이콘 가치는 $10 미만일 수가 없다고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돼서 다들 민감하니까 이제 $10 이야기를 이제 다시는 니콜라스 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니콜라스 자체도, 파이콘 창시자 자체도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이 초반 가격에 따라서 파이콘 승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다.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을 거다. 니콜라스가 파이콘 가격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초기 물량이 극소수로 적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초기 물량이 어쨌든 극소수로 조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량 말하는 겁니다. 유통량을 말합니다. 이게 초반에 풀리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량은 비록 많더라도 초반에 풀리는 양 자체를 엄청난 극소수로 줄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너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아셔야 된다. 니콜라스도 그 가격을 많이 조절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발행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얼마나 그 물량을 가질 수 있냐의 싸움이거든요. 어쨌든 파이콘이 거래소에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올해 초에, 올해 1분기에 파이콘이 거래소에 상장이 돼요. 세계 10대 거래소에 다 상장됩니다.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상장됩니다. 막 30위, 40위, 50위, 100위 막 상장 안 되는 거래소 자체가 없어요. 올해 1분기에. 이렇게 파이콘이 초반에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이 다 될 텐데 요때 물량이 중요한 겁니다. 파이콘 물량이. 니콜라스 자체가 지금 유동성 공급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파이 재단에서 거래소에다가 물량을 주지 않는다, 유동성을 안 준다는 뜻이지.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파이콘을 끌어모아야 되거든. 끌어모아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가 지금 너무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좀 막을 하다 보면 좀 알지 않습니까? 막을 하다 보니까, 1등이 0.0001%가 이렇게 1000개나 2000개나 몇천 개가 막을 받는 사람이 0.0000%지 않습니까? 0.000%지 않습니까? 몇천 개를 그렇게 막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이미 공개되어 있죠. 그러면 10개 미만, 100개 미만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그 됐던 사람도 굉장히 극소수인데 마그도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마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받은 사람 우리 1000만 명 그 1000만 명을 가지고 가자, 이게 니콜라스 생각이잖아요. 파이코인은 선택받은 사람이 마그 1000만 명입니다. 마그 1000만 명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됐는데 이제 올해 1분기 안에 1000만 명 만들어 가지고 가겠다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1분 만에 1000만 명 만들어서 가는데, 어쨌든 거래소의 초반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없냐 그 설명이죠. 마그 자체가 많이 안 됐어요. 마그
마그 자체가 너무 안 됐다. 마그 자체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량 가지고 그 다음에 니콜라스가 거래소에 유동성도 공급해 주지 않는다. 보통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재단에서 코인을 줍니다, 진짜로. 야야야야 바이낸스야, 비싸마, 업비트야, 이래가지고 무슨 코인 X 같은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갖다 줘요. 자기가 발행량 10%, 20%, 많이 주면 40%, 50%도 줘요. 거래소에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돈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니, 코인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생태계가 없거든. 거래소에서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생태계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뭐 세계 최초로 이미 생태계 먼저 형성하고, 오픈 매넷을 하는 거는 파이코인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자코인 같은, 비트모빅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300까지 되지 않습니까? 비트모빅 그 자코인들도 이렇게 뭐 $300 되는 것 보면은 이제 파이코인은 무난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쨌든 그러니까 자코인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을 많이 모방한 코인인데 비트모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인도 $300가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한 시간에 한 건 거래되나요? 거래소에서 뭐 L뱅크에 상장돼 있는데요. 거래소에 가보니까 BNB 코인입니다. BNB 비트모빅이라고 요즘 뭐 굉장히 유명하진 않아요. 어쨌든 파이코인 벤치마크형 코인인데 한 시간에 한 건 거래돼요. 그럼 창시자가 98% 갖고 있어요. 95%한 98%. 그러니까 창시자가 90% 이상 갖고 있어요. 그 코인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격 방어가 가능해요. 자기가 다 갖고 있는데, 자기만 안 팔면 그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지가 다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자코인들도 $300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통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유통량이 적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100%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비트모빅 같은 경우도 이제 계룡산 올라온 사람들한테 100모, 200모, 1000모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산으로 하면은, 한 3억 정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최초에 이제 계룡산이나 초반에 받았던 사람들은 3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산 한번 했는데 3억 받았잖아요. 근데 값이 거기서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거 이제 폭탄 돌리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뭐냐면 옛날 루나가 무너지는 이유도 뭐냐면 루나가 $1에 패깅되어 있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루나가 스테이블 코인 $1에 패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1를 유지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기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왜 $1를 유지 못하고 $1가 되지 않고 0.8센트, 0.7센트까지 떨어졌어요. 왜 떨어뜨리냐면 물량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던져버리는 거지.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자코인 같은 경우가 값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큰 물량에서 누가 이렇게 던지는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감하게 누가 한 큰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 던져버리면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루나 코인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납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파이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파이코인은 그런 물량이 아니라 누가 대규모로 던진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워낙 극소수고, 발행량은 좀 있지만 우리들한테 유통량으로 풀린 양 자체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니콜라스 형님 자체가 우리 파이코인 초반 값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파이코인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개업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상장했을 때 상장 초반 가격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벨로 파이코인 값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요점 정리하고 뭐 시간 나면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어쨌든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결론은 뭐냐면 있잖아요. 마그를 조금해지는 걸로 이미 승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실질적으로 세상에 물리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마그 물량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그 물량을 또 유동성 공급도 안 해주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렇게 개인들한테 파이콘을 사서 상장을 해야 되거든. 우리 파이콘을 상장하는 방법은 개인들한테 사서 상장을 해야 돼요. 재단에서 그 유동성을 공급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적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든 업비트에 상장이 되든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첫 가격이 낮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특히 점쟁이 분들, 요즘 점쟁이들도 파이콘 값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점쟁이들도. 그러니까 점쟁이가 보는 게 파이콘을 5,000원 받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5,000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파이콘 첫 상장했을 때는 5,000원 정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10,000원을 빨리 가야 된다. 10,000원 선을 넘겨야 된다는 선이고, 아마 그 점쟁이 분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파이콘을 좀 오래 한 것 같고 자기 예상인 것 같아요. 자기는 아마 상장가를 5,000원 정도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불신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재단이 돈 없는 것 같아. 이런 그 점쟁이 누나가 걱정하는 게 재단이 돈 없는 것 같아. 재단이 돈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값은 뭐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5,000원 정도로 예상할 것 같다. 뭐 요렇게 보고, 상장 여부는 이미 상장이 내년에 되는 게 확정되어 있는데, 상장은 좀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내년 뭐 중반이 된다. 이렇게 완전 다르게 말하는 거 보면은, 파이콘 지식을 뭐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자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점쟁이들까지도 파이콘 값이, 일단 무당들까지도 파이콘 값을 예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본 값을 5,000원 보고 있다. 무당은 5,000원 보고 있고, 무당이 걱정하는 거는 재단이 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5,000원 예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재단이 돈 없는 것 같다 했을 때 피식피식만 웃었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나름대로 코인을 좀 안다고 하는 애들도 우리 파이콘 재단이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보이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니콜라스 형님도 뭐 이렇게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다 틀어막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단에서, 파이콘 재단 소통을 잘 안 해서. 근데 파이콘이 돈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그 프로젝트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돈 없이 못 움직입니다. 이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간, 얼마나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 코인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아직 상장이 안 됐고, 막 발행량이 많고, 이러니까 그냥 뭐 얼마 없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파이콘 이 정도 규모로 돌리려 그러면, 니콜라스 형님 자체가 돈이 많든가, 안 그러면 밀어주는 큰 손 한 명이 엄청나게 돈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마 파이코인을 다시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많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파이코인이 프로젝트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파이콘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돈이 많은데,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 지가 돈이 많은데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란 말만 안 하면 되거든. 그럼 파이콘은 뭡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실패했던 거를 그 파이코인이 다시 만드는 원리거든요. 코인이라는 게 돈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먼저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다 못하는 거잖아. 비트도 그게 힘들었고, 모든 코인이 가장 힘든 게 코인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코인이 처음 때 돈이 뿌릴 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최초에 뿌릴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을 골고루 나눠주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을 골고루 나눠주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많이 뿌린 게 파이코인입니다. 가치 없는 코인을 굉장히 많이 뿌리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는데 가치 형성을 또 생긴 거죠. 생태계까지 만들어서 가치 형성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생태계를 형성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지갑수나 KYC 숫자나 그 다음에 재단에서 원하는 외 숫자, 디파이 숫자까지 맞춰지게 되면은 이번에 상장을 하겠다. 그게 이제 만 5년 지나서 이제 만 6년까지 가는 시점에
되는 거고, 우리가 6년을 기다려서 파이코인 상장을 이제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을 뭐 요점 정리하면서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니콜라스 형님이 파이코인 값을 굉장히 민감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극소수 물량만 초반에 뿌리기 때문에 파이코인 값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